지금 뜨는 투자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11시 진입하는 구간인데 증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V자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피에도 지금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장세라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정했는데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갔고 이제 어제부터 현대차, 기아 상승하기 시작하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코스닥이 좀 눌리는 현상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반등하고 있는 증시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장중 1470원을 네. 터치하면서 지수가 좀 많이 내려갔었죠. 오늘은 다시 반등 성공하고 있고 일단 정치 불확실성도 국내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반등했습니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 사실 원화의 하락 속도가 그렇게 받쳐주지 못했었던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을 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는 불확실성,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원화의 약세가 더욱더 가속화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저점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 1430원을 깨고 내려가지 못했었던 상황 속에서 이번에 환율의 고점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화되며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은 상승세가 멈추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면에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소비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원화의 강세로 좀 전환된 모습이 오늘 국내 증시의 반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 초반 그리고 지난주부터 나타났었던 중화권 쪽에서의 일부 자금 이탈과 그리고 미국 증시의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저가 매력도 부각과 함께 올라왔었던 미 증시가 사실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관세 영향권과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경기 둔화 우려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며칠 동안 좀 부진했었던 국내 증시 쪽으로 자금이 유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금에 대한 경로를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가 대형주가 잘 가서 수급을 뺏겨서인지 아니면 이제 공매도가 곧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차장고 많이 늘어난 종목이 또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같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을 좀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시점 그리고 네. 이후에 재개됐었던 시점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팩터로 분류해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저 PBR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 PBR 관련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시클리컬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은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반면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 종목군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PBR 밸류 단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매도 재개와 함께 이러한 분위기들이 좀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네. 이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기 이러한 섹터들인데 해당 기업들의 PBR 밸류는 사실 코스닥 총 상단 대비해서 부담감은 적지만은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고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이것이 해당 기업들의 주가를 선제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지금 코스닥의 상대적인 약세는 공매도의 영향권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거면 오히려 공매도 이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매도가 재개된 단기 시점에서는 저 PBR 밸류 종목군들의 관심도가 일정 부분 나타나지만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더 이상 저 PBR 종목이 아니게 되겠죠. 네. 그 이후에는 결국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왔느냐?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좋은 종목군들, 즉 주도주군 쪽으로 수급이 다시 이전됐고요. 단기적으로 해당 종목군들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호실적을 냈을 때 사실은 환매수 등등의 이슈와 함께 오히려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장의 주도주군들에 대한 접근 전략을 펼치기에는 공매도 재개 이후의 상황이 좀 두렵지만은 이후 저점 확인 이후에는 역시 아까 언급드렸던 그러한 방산이나 전력기기 혹은 조선 섹터로의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방조는 일단 구체적으로는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그럼 2차 전지나 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은 접근 가능하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낙폭과대주 쪽으로 인식이 좀 접어들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 여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 기준으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었던 공매도와 같은 센티멘트적인 요소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단기 대응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동차 대 반도체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반도체에 이렇게 대응할 만한 섹터가 아니었는데 정말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관세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끈하게 발언을 해줬고요. 오늘도 현대차, 기아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요. 기관도 기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에 대한 시선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보시거든요. 네. 사장님은 어떠세요? 참 고민스러운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분명히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올해 실적에 대한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빠질 만한 자리는 아니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업종군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올해 얼마나 성장할래? 라고 했을 때 시원하게 답변을 할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슈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회사가 연초에 발표했었던 올해 이제 판매 목표치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ASP의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이제 좋은 차를 만들어내겠지만은 인센티브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수익성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본격 업황 턴어라운드와 실적에 대한 회복을 보이게 될 반도체 섹터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이벤트와 함께 주가가 올라온 자동차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야 자동차의 뉴스 소식이 조금 더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낙폭이 컸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접근 가능하겠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반도체의 우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동차가 올라갈 수는 있긴 해도 상단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셨고 이 업황 자체로만 봤을 때는 반도체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같은 시선이에요?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수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투자와 함께 미국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내거나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부품사들을 판단을 할 때는 결국은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량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올해 정말 놀랄 정도의 생산량 증가가 나올까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부품사들 같은 경우도 역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투자한다고 해도 투자에 대한 결과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일단 자동차와 부품주는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입니다. 채팅에서 벌써 조정 끝내고 다시 반등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도체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도 같은 결로 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이후에 이제 조정 후 본격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강력한 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3월 초 중순부터 나타났었던 삼성전자의 전향된 외국인들의 수급 모멘텀을 보면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게 만들 정도로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 좀 발표가 되었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 매출 총 이익률의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고요. 다음 분기 실적의 매출 총 이익률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커머디티 반도체의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공식을 대입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2분기의 실적을 크게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3분기에는 본격 성수기와 함께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펀더멘탈만 놓고 봤을 때는 2분기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회복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하반기까지는 현재 시점보다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현 시점뿐만이 아니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다만 좀 고민되는 부분은 전방의 수요가 확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언제든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TAM이 커지고 있는 HBM 시장에서 정말 전향된 뉴스 소식이 좀 발생이 되어야지 내년까지도 주가의 상승이 담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현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자체는 유효하고요. 오히려 3분기 이후에는 삼성전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고 3분기 이후에는 좀 조심하자. 왜냐면 지난주에도 전방 수요 이거 회복 확인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반도체 오늘 소부장단 특히 장비단 지금 다 반등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오니까 사실 지수가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대한 수급 그럼 오늘 단기적으로 보세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올라오니까 네. 따라오지 않나 같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반도체 소부장은요. 네. 예전처럼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에 발맞춰서 그리고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는 이제 D램 쪽에 특히 D램 쪽에서도 HBM 쪽에 집중될 것이고 최선단 공정 쪽에 집중이 될 것이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가 진행되는 시점이 사실은 26년 말경으로 지금 많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D램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선단 공정 관련된 소부장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방전 볼 텐데요. 일단 조방전은 방금 대안처가 될 수 있다고 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 부분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공매도의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뉴스적인 측면에서의 즉 이제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의 모멘텀은 굉장히 많지만은 지금 3월까지 나타나고 있는 수주의 특히 이제 글로벌 상선 수주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상선의 발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 그리고 1월 이후부터 나타났었던 신조성과의 약간의 하락 흐름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조정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높은 성과로 수주했었던 매출 물량의 반영이 지속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상선 수주라든지 군함 수주에 대한 기대 요인들 거기에 더해서 뭐 알래스카 관련된 또 LNG 관련된 이벤트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의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반등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뉴스 모멘텀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점은 공매도 재개 이후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 일단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매도 재개 이후라고 하셨으니까 4월 초반에 조방전 관련 뉴스 기사 좀 꼭 체크해 보시고 주가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전력 설비는요. 알리바바 고위 관계자가 미국 데이터 센터 버블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제 반등하려다가 오늘 다시 떨어졌거든요. 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떠세요? 사실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와 방향성이 좀 많이 상관관계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아침에 반영된 미증시에서 M7 중 유일하게 하락한 기업이 사실 엔비디아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초고압 변전소 관련된 초고압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영향력도 충분히 있지만은 그 외에 미국 내의 전력망 확충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펀더멘탈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와 이에 따른 전력 수요의 급증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차례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오버슈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담감을 덜어내는 현재의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가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쪽에서 워낙 강력한 전력기기의 수요를 고려해 봤을 때 주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전력 설비 주주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낙폭 과대주입니다. 지금은 낙폭 과대주에 집중할 때인가가 궁금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낙폭 과대로 인식이 되면서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낙폭 과대주에 좀 접근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매도 초기, 재개 초기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선취매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철강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화학,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뭐 2차 전지 섹터는 사실 저 PBR 관련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묶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분명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 기업까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같이 이제 오늘 시세가 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역시 아직까지 이제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공매도를 치기 쉬운 기업들이 이쪽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펀더멘탈의 회복이 아직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부담감이 있고 다만 그중에서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이제 나왔었던 전인대에서 철강의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을 명문화했고 실제적으로 명문화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차인 올해와 그리고 내년도 초반에 본격적인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들보다는 조금 더 유효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과 화학 쪽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낙폭 과대를 활용해서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는 섹터가 있나. 뭐 실적이 좋으면 오히려 낙폭 과대가 땡큐잖아요. 그렇죠. 그런 섹터도 있습니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낙폭 과대가 정말 고점 대비해서 오랫동안 빠져서 낙폭 과대인 건지 아니면은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컸던 기업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후자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고점에서 내려온 정도예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도주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공매도 재개 이후에 해당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저점의 인식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들 위주로 네. 강력한 수익률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기업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조방전 중에 하나를 골라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제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전력기기 쪽이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전력기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일렉트릭이라든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F브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 시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